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구를 얘기해 주신 건 네. 이 경기도 용인시 병이 네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좀 이 험지 중에 험지로 꼽혔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선거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16년 만에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된 거여서요. 예. 사실은 당에서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셨다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네.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지역구 또 얘기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네요. 지역구민들이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깨가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가 많으시고요. 이제 16년 만에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민주당이 하면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돼서, 많이 어깨도 무겁고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앞서서 이제 코로나 상황 또 거리두기 세분화 얘기를 뉴스 브리핑에서 들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제 긴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헬로윈 데이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코로나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선을 저희가 이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K 방역이 정말 아주 탁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국민 모든 분께서 너무나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투명성 또 민주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금 이제 경계선에 약간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이 확진자 수가 이 100명을 좀 넘나드는 상황.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13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도 물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데 특별히 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씻기 이런 걸 아주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자릿수 밑으로 좀 두 자릿수로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 저희 괜찮은데 지금 세 자릿수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국민 모든 분들께서 좀 개인 위생과 방역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에서 이 거리두기를 이 세분화할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7일부터입니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 거리두기 세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방역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두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각 단계마다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는 1단계 때는 마스크 써도 되나요? 안 써도 되나? 이런 질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좀 자세히 알려지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도 지키면서 또 방역도 건강도 지키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방역 이 상황들을 좀 자세히 좀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지난 여름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좀 이 쟁점화가 됐잖아요. 네. 예, 사회 이슈가 됐는데 의료진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요.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의료 인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료진을 확대하고 어떤 분야에 더 늘릴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흉부외과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쪽의 의료진들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의료진 확대 그리고 어떤 적정한 제대로 된 의료진의 배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의논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이 매우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서울의 빅5 병원이 다 환자들을 다 막 거의 독식한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 안에서 가벼운 혹은 만성 질환들이 좀 이렇게 컨트롤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주치의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전면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큰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래도 제일 큰 좀 현안이 이제 의대생들의 이제 국시 거부 문제잖아요. 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사협회도 뭐 강경한 뭐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2번씩이나 시험을 연기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예. 시험을 보지 않다가 지금이 와서 시험을 본다고 하고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뭐 사과를 깊이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교수님, 뭐 병원장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국시원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고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국가 시험들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뭐 예를 늦게 온 사람도 허용해 주지를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흔히 말하는 공정의 그 기준에 맞겠냐 이런 그 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적인 어떤 협의, 공감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주장만으로 해결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론이 좀 이 국민들의 공감이 좀 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커져야 됩니다. 예, 그럼요. 예. 공감이 좀 커지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뭐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네네. 좀 먼저 좀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도 의사가 뭐 거의 다 빠져갖고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돌아가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이니까 저희한테도 뭐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십니다. 네.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슨 뭐 사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게 해달라, 보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예. 뭐 병원장들도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네네.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이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먼저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요즘 뭐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장과 이 의사협회장이 또 SNS상에서 네. 이 설전을 벌이길래 네. 또 의원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인천 라면 화재 사건 참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뭔가 이 돌봄 시스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시스템에 대한 좀 문제, 좀 대책 이런 게 좀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좀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사회적 약자가 이런 재난적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를 정말 너무나 잘 보여지게 되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 사회적 연대, 그다음에 뭐 돌봄의 그 공공성 강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의 형제 화재 참사 사건, 이제 동생 결국은 이제, 죽었는데요. 예.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의 공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정부에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을 좀 잡고 또 경로당도 뭐 운영 안 하고 복지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 중에 한 36% 정도가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작년이랑 비교하면 복지관에서 이용자 수가 작년보다 거의 44% 정도 반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그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제 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보다 사실은 이 고립, 격리가 더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하고 지금 이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이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이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또 여성가족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또 이 지난해 국회에서는 또 민주당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에서도 이 활동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엠번방 사건으로 많이 이제 쟁점화가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 엠번방 사건으로 이제 정말 아주 심각한 좀 상황들이 있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범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한 사이트에서 지웠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삭제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우회적으로 이게 또 접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엠번방 같은 경우가 엠번방에서 텔레그램 시작이 됐지만 수많은 뭐 성인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뭐 SNS 이런 데도 확산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차단, 뭐 삭제 이게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삭제를 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이트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걸 모르거나 지원센터가 있는지 몰라서 삭제해달라고도 못하는 사실은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명백한 불법 촬영물 같은 걸 기준을 마련하고 이거를 없애야 되는 이런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돌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법적인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기준 그래서 저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예.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쭉 저희가 지금 이제 검토하고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법률적인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 권한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점차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참 정부가 삭제와 이 차단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너무 부족하죠. 이게 실제 삭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좀 여쭤봐야겠죠. 역시 가장 큰 현안이 이제 서울 부산시장 이 공천 문제인데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민주당 당원 투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과가 뭐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미뤄 이제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의 또 비난도 큽니다. 네. 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런 상황 자체적으로 정말 국민 여러분께 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아마도 이제 결과는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후보자를 내자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또 당이 우리 정당의 주체가 또 당원이니까 당원들의 의사결정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성희롱, 성추행 문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굉장히 특단의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는데 마련했는데 그래서
뭐 당원당규 개정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당직자에 대한 성평등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고 뭐 공소시효 없어 이런 게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당내에서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가시적인 실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이 보궐선거의 후보들을 여성으로 내는 것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여성으로 내는 것도 이 네네. 성평등에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당에서 뭐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뭐 가시적인 어떤 그 다짐의 모습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이 선택을 받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유불리를 떠나서 예. 사실은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재판을 아주 뭐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제 오늘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서 심판받겠다, 판단받겠다 이렇게 지금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판단의 내용 속에 이번 선거를 이루게 만들어지게 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원인인 그 성희롱 성차별의 문제들, 성추행의 문제들. 알겠습니다. 예. 뭐 해결하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